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한동안 정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를 살펴보시면 주택 가격은 더 오르고 금리는 인하될 것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부동산 재테크 염두에 계신다면은 지금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대진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요즘에 좀 핫하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한번 채널 고정해 보시면 정말 상가 투자의 정말 정석이라든지 앞으로 변해가는 이런 상권 분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 염두하신 분들은 필수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호수나 강가 같은 수변 상가들이 좀 희소성을 띠면서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트렌드 흐름에 발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상가 투자에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한번 간략하게 어떤 상가들이 있는지부터와 앞으로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이런 내용들은 일단 상가의 종류입니다. 일단 근린 상가 라인들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 상가 또는 구분 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가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권보다는 가격대들이 좀 저렴한 게 평당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요. 그만큼 배후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객 효과라든지 일단 아파트 단지 내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일반적인 근린 상가라든지 상가주택이나 분양 상가에 비해서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한 그런 상가입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상가주택, 즉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1층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대들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죠. 상가의 임대가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이런 등등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분양 상가라든지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복합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수변공원 상가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이런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의 구분 점포, 각 호실에 하나씩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 또한 소규모로 가져갈 수도 있고 크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가 투자 장점, 일단 첫 번째, 비규제 부동산의 유형입니다. 일단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자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대부분 다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 부동산인 이런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손쉬운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임차인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안 써둘 수 있죠. 거기에다가 기간 자체가 좀 길게 임대 기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률도 보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임대가를 보통 2년 단위나 계약을 좀 약간 재계약을 연장할 때도 임대가를 다시 재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동인구라든지 주변에 이런 영업의 활동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임차 가격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률이랑 가치 상승입니다. 일단 세 번째와 같이 이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상권, 즉 상권들이 주변에 뭐 테마라든지 어떤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이런 상권들 보시면 가격대들이 임차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게 상권 형성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그런 가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대가로 같이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월세 상승이라든지 권리금이 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에 저분양가로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상권이 구성된 다음에는 그만큼 권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 또 마찬가지로 뭐 주택 투자만이 투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의 체크 포인트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적으로 첫 번째 노란색 표시의 노란색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가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드마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동인구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수요층 자체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서는 랜드마크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 상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동인구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필수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많은데 주중에는 없는 상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주말을 다 한번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상권보다는 모이는 상권, 즉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아리 상권이 왜 나왔냐면 한 번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즉 뭐 먹거리, 즐길거리, 뭐 잠거리 등등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 상권, 즉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위락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들이 외부에 있는 그런 상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엔 역세권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변공원이에요. 즉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물과 테마파크 등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일단 그 상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배후 수요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와 수변공원 등등을, 즉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입지 좋은 무거리 점포를 선점해 오시는 것이 좋다. 즉 무거리 점포라는 것들은 일단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물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 지역에 권리가 형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포인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상가 투자 전략입니다. 상당히 좀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구상권입니다. 현재 구상권에서 신규 상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권에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라든지 수변공원 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신규 상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구상권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구 배후 수요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주 인구 이외에도 타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 좀 꼭 편입 수요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두 번째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죠. 이동 동선 체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로데거리 상가라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동 동선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 쪽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런 목 좋은 자리를 꼭 선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너변의 저층 상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투자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하는 상가를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 코너변의 저층 상가 중에서도 이동 동선, 즉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저층의 코너변 상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비층 심리 파악 필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령대입니다.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연령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소비 패턴이 있는 연령층이 상주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60대, 뭐 70대, 80대 분들이 소비 패턴이 20, 3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령층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연령층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노령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상권에서는 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시세보다 싸게 또는 분양을 받기 위한 당연히 발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품은 상가입니다. 즉, 물인데요. 요즘에는 수변 공원을 두르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좀 성공리에 분양도 되고 성공리에 또 많은 유동인구가 또 집객하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업지 비율이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수변공원 상가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편의 상권, 문화 상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뭐 오락, 뭐 위력 시설 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주변 인근에 그 매물지 상가 인근에 대규모 테마파크, 대규모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명소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유동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상주 인구 이외에도 배후 수요, 즉 외부에서도 또 올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요즘에 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청라의 커널웨이 상권이라든지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이 다 눈을 보이실 겁니다. 일단 청라 같은 경우에도 수변공원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광교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상권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의 수변공원 상권도 보시는 것처럼 수변을 끼고 있는 상가들,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많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미사 강변 수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역 주변으로 상가들이 굉장히 질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로데오 거리가 아닌 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동탄에도 수변공원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센트럴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변공원 라인으로 해서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자, 우수 상권들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상당히 우수 상권들을 제가 한번 좀 나열해 봤는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범계라든지 뭐 일산 호수공원, 뭐 서현, 뭐 안양, 그리고 뭐 3번 뭐 다 있죠. 이렇게 다양한 뭐 한식이라든지 뭐 치킨, 호프, 뭐 그리고 뭐 커피, 카페 등등을 다 나열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1, 2, 3를 좀 꼽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자 전용의 로데오 거리를 품고 있는 지역이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수 및 자연공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성공리에 분양을 하고 또한 영업 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세권과 그리고 영화관 등의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파크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핵심 점포, 뭐 키즈넌트, 이렇게 키즈 카페 등등의 이렇게 대규모 명소라든지 테마파크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수변공원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로데오 거리까지 끼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가들을 제가 이 앞부분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상가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자, 상가에 좀 약간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걸맞는 그런 상가를 찾으셔서 물론 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상가들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굉장히 상가 투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이 집도 수세권이 강세라고 하는데 상가 역시 물을 끼고 있는 곳이 최근 트렌드가 좀 아닐까 싶어요. 수변 상가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상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상담도 받고 세미나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노하우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입니다. 02-3153-2594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하셔야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시흥 은계지구 수변공원 상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 호수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 1,089제곱미터, 연면적 5,105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9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 상가입니다. 상가 용도는 1층 편의점입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시죠. 7억 7천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 보증금 4천만 원, 월 30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4억 6,200만 원, 실투자액 2억 6,800만 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흥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부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은계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좀 개발이 되면서 일단 상주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을 바라볼 수 있는 호수와 호수 공원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가의 투자 포인트에 좀 걸맞는 그런 상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약 130% 정도 가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주차 공간 또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대로변입니다. 왕복 6차선의 대로변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너에 위치하면서도 이런 수변 공원 상가에 들어가는 주 출입구 바로 첫 번째 보이는 상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의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상가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은계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은계 호수공원의 보행자 도로의 초입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권이 좋은 이런 광고성도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가시성이 상당히 특징인 부분이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층에서부터 총 5층까지 나와 있는 부분일 텐데, 자, 1층 부분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칸이들 있죠. 뒤쪽 라인으로는 수변공원이 보이는 라인과 공원이 보이는 뷰가 있고요. 그리고 2, 3층,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높은 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대형 카페 그리고 좀 유명한 이런 고급 레스토랑 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효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가의 특징들 만나보셨고요. 이 위치가요, 은계 호수공원에 위치해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위치한 은계 호수공원입니다. 요즘 신도시 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호수공원들이 많이 꼽히는데요. 이곳 은계 호수공원에도 특화된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수변 상가가 있다고 해서 직접 나와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가 한창 조성 중인 지역인데요. 수변 상가가 위치한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전체 면적 약 200만 제곱미터, 약 13,000여 세대가 들어서며 인접한 은행지구까지 포함하면 약 3만여 세대 대형 주거지역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곳 시흥 은계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곳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은계 호수공원인데요. 현재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지 정비 및 조경을 앞두고 있는 호수공원은 오난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구 전체가 공원으로 둘러싸이는 환상형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수변 상가는 바로 이 은계 호수공원의 산책로 동선에 위치하고 있어 탁월한 조망권 입지를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시흥 은계 호수공원의 수변 상가. 자, 그럼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변상가 분양을 맡고 있는 김경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수변 상가를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수변상가 하면 한정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상가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택지지구 계획 블록 내에는 네. 아파트 앞에 상가라든가 중심 상가든가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환경적인 여건, 자연 생태 같이 겸비한 이 수변상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셔도 어디 일산의 호수공원 딱 떠오르죠? 네. 우리가 잠실에 석촌호수 가는 이유도 그 호수공원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들의 직갱력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은계지구에도 이 호수공원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주변 지역분들의 사람들의 직갱력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와서 힐링하고 편안하게 조금 즐기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한번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시흥시 은계지구 호수공원 수변상가의 경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신다면 이곳 시흥시 은계지구 수변상가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상가 투자의 경우는요, 이 주변 지역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좀 잘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 분석이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권 분석은 필수로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그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흥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 일단 시흥시 인구가 지금 총 46만 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상주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른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만큼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젊은 인구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소비 패턴을 정말 소비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연령층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들도 굉장히 보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국 4위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층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그리고 상주 인구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일단 젊은 층들이 일단 신혼부부들이나 뭐 아이들 키우는 그런 젊은 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13세의 키즈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바로 시흥시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은계지구 하면은 좀 다소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계지구 옆에 바로 은행지구가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은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17,0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지금 차츰차츰 이제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총 13,000여 세대가 지금 상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약 3만여 세대가 지금 상주할 것이로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만 인구 자체가 수변공원 인근으로 시흥 은행 은계지구 주변으로 상주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2만 명이라고 하는 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시흥시 일대에 가장 최대 규모의 상주 인구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들도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시흥 은계지구 주변으로 일자리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아래쪽 라인으로 뭐 매화 산업단지라든지 뭐 그리고 우측에 우측 라인으로 보신다면 광명 시흥에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군들이 좀 상주하고 많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주 인구 이외에도 앞으로 좀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유동 인구도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바로 상가 앞에 센트럴 돔이라든지 이렇게 키즈 박물관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시흥시 한전 사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자리의 유동 인구 그리고 키즈 박물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에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편의 상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키즈 박물관들이 바로 앞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지역 내 상주 인구 이외에도 외부에서 편입될 수 있는 유동 인구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집객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주변에 또 가격대 또한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 분양가 보신다라고 하면은 본 해당 매물의 분양가가 상당히 정말 착한 금액이 나와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별로 거의 뭐 1,0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계 호수공원이 개발 계획이 앞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변 정말 희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즈 박물관도 있고 수변 공원을 같이 두를 수 있는 그런 호수공원이 마련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 굉장히 또 초입 부분에 이런 호수공원을 들어간 초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코너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뭐 권리 형성이라든지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쟁력 분석 잘해봤고요. 이어서 가격 정보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네, 가격 굉장히 착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6평형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 7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편의점이 지금 맞춰졌다고 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이 지금 맞춰져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최대 4억 6,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이 되지 않는, 자, 2억 6,800만 원 정도로 월세 300만 원이 받아볼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계지구 수변공원 상가 만나보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대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정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문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아하 부동산 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다도 좋지만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바로 화면을 통해서 정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8호선 암사역과 5호선 천호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0.75제곱미터, 전용 면적 62.7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3룸입니다. 욕실과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예상해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금액 월세 시 1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4구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죠. 일단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남 4구이면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현재는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4구에 걸맞게 강남, 삼성, 그리고 송파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검증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의 자체는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가져가야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쪽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에서 주변에 자족 도시로의 변화를 하고 있으면서 대규모 개발과 또 그만큼 저평가지에 따른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이라든지 임대 수요가 클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희소가치 높은 스르름입니다. 그래서 또 건축주가 보유한 매물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 가격과 그리고 몇 개월 후면은 또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입니다. 암사역과 천호역 두 개를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더욱더 자세한 입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집값 상승이 기본적으로 게 뭐 역세권이라든지 학세권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값 상승을 올려주는데요. 그만큼 저희 이제 생활이 풀려주니까 역세권도 좋고 학세권도 좋지만 강세권입니다. 강세권으로서의 도심 속 심탈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만큼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과 암사 유역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그리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을 구축하여 일상 속의 다양한 여가 활동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 또한 굉장히 풍부한데요. 뭐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일단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그리고 5호선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강한 교통망과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그리고 8호선, 9호선 또한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그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춰 풍부한 임대 수요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접근성 일단 훌륭하고요. 그리고 편리한 생활시설, 편의시설을 자랑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을 좀 품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뭐 저평가적이다, 배부타는 이미지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그만큼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고 그래도 강 건너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족도시로 지금 발전시키는 업무단지 개발이 지금 있는데요. 일단 문화, 쇼핑, 체험 공간인 유통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R&D 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참 개발 중에 있고요. 강동구 개척일에 최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 제곱미터에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 제곱미터에는 200의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들 모두 입장하면요.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이 연간 6만 2천 명의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8호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의 접근성 향상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재건축 지금 사업과 그리고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그리고 업무지구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만큼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호재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교통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두 개의 역을 끼고 있지만 보니까 5호선, 8호선, 9호선 무려 3개의 노선이 연장 예정에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 호재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참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물도 만나보셔야겠죠. 2017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건축주 보유문에 2017년에 중반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친층 건물의 3층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20.75제곱미터, 전용이 62.79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입니다. 일단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그리고 뭐 CCTV, 현관 중문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장 및 결로 방지 설치하였고요. 사면 대리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왜 사면 대리석이 이제 건물 외관에 됐냐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에 사면 대리석으로 시공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고 중요한 부분은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수리룸보다 일단 저렴한 분양가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한 2년 정도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몇 개월 후면은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세대 주택 가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구 자체가 쓰리룸이 3억에서 3억 중반까지 형성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분양가보다 못 미친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가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2억 4,500만 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실투자가 2,5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11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건축주 보유분으로 만기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투자하셨어도 몇 개월 후면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차후에는 뭐 월세 수익을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도 고수익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좀 낮은 금액이 굉장히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시면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지만 강남 4구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지금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단히 업무적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체가 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건축주가 2년 정도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실투자 2,500만 원을 하셨어도 몇 개월 후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만큼 이쪽 지역에 또 선호도가 굉장히 젊은 층의 선호도, 지금도 현재 신혼부부들이 살고 계신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또 선호도가 굉장히 젊은 층의 선호도가 좋습니다. 강남 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천호 로데오로도 가깝고 그만큼 한강하고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또 매우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직접 부동산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비교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에 또 희소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3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분석해 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렌탈하우스입니다. 위치는 SRT 지제역 경부선 평택역에서 차량으로 18분 정도 걸립니다. 대지 면적 350제곱미터, 전용 면적 264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9년 6월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 4개와 욕실 4개, 거실 2개, 주방과 다용도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렌탈하우스입니다. 매매 금액 만나보시죠. 7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임대 금액은요. 임대료 선불 5천만 원 예상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은 5억 원,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시로 와봤습니다. 팽성읍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투자하셔야 되는지 추천 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도 저평가적입니다. 저평가적이면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도시로 지금 변모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 걱정 그리고 공실 걱정 필요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일단 미군 렌탈하우스 자체는 월세를 세입자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미군 주택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1년에서 5년을 계약과 동시에 1년 또는 2년치 월세를 선납으로 받기 때문에 월세 체납과 공실 걱정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직주 근접에 군사권에 위치하였습니다. 일단 군 작전상 먼 거리에 거주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빠른 부대 복귀 이후로 차로 30분 이내 근거리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에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직주 근접의 군세권으로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 가치입니다. 미군 부대는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재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킬 지금 삼성과 그리고 LG 대규모의 산업 단지와 그리고 고독 신도시 그리고 교통 인프라 또 대규모의 다양한 개발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추천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면적을 굉장히 좀 넓고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평택은요, 미군 기지 이전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잖아요.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군 작전상 비상시에 30분 이내 부대 복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본 현장을 넣습니다. 군세권으로 평택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본 현장은 부대의 접근성과 거리에 또 근거리에 인프라 잘 구축된 주거단지에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하여 배후 수요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동창리 게이트에는 미 군인과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신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욕 블루크린의 상업시설을 본딴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 앞으로 또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 근린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앞으로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본 현장의 입지는 그만큼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본 현장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18분 거리로 SRT를 이용해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겠고요. 또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 열차를 또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만큼 또 차량을 이용해도요. 주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그리고 경기 동남북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 환경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또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주변에 고도 국제 도시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이라든지 KTX라든지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뛰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일단 입지 살펴보니까요. SRT와 경부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손쉽게 갈 수 있고요. 이외에도 고속도로로 진입이 또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니까 교통으로 차로 자가로 움직이시기에도 참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인구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군 기지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평택하면은 많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해당하는 작은 도시 수준의 일단 평택 미군지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본 주택 같은 경우는 미군 및 군무원 임대 수요를 겨냥한 렌탈하우스 사업으로 미군
주택가에서 직접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월세 또는 연간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염체 위험이 없고요. 그리고 또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이 유지돼 향후 4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군무원 및 고급 장교 등 고위 공직자 전문 렌탈하우스로 미군 주택가에 검열을 하였고요. 5년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연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군 부대는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재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고동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한참 조성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과 LG전자 진인산업단지의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의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약 수요 인구가 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사통, 팔다리 교통의 중심지면서 항만의 또 6층주로 변모 중이고요. 그리고 동서 남북으로 오가는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단히 인구의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만큼 집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미군 부대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신도시와 또 대기업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요 살펴보실 때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멋있고 이국적이게 잘 지어질 것 같아요. 6월 말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6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중공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미군 렌탈하우스 중에서도 최고의 프리미엄 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층 단독주택에 20동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산과 언덕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단지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주택입니다. 대지가 35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0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264제곱미터, 약 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풀 옵션으로 갖췄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로운 미국 주택가의 검열을 통과한 건물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이국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군의 선호도도 굉장히 좀 높다고 하니까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죠? 바로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인데 미군 렌탈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1년치에서 1년치를 한 번에 선불로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가는 없겠고요. 그래서 대출이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투자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연 임대가 1년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셨어도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고수익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또 공실이 없는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팽성읍의 렌탈하우스 만나보고 계신데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실 걱정, 그리고 월세 못 받을 거 걱정하시는데요. 일단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공실이라는 게 최대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본 현장의 건설 같은 경우는 미군 병사용 다세대 주택부터 그리고 고위 공직자용 단지형 단독주택을 1차부터 현재 20차까지 지금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미군 주택가의 검열에 합격하여 분양, 임대,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주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렌탈하우스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평택시에서 렌탈 하우스만 전문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1년에서 또 5년 임대 계약이 완료되고 또 공실과 임대료 등 리스크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군 렌탈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시 자체가 지금 새로운 도시로 자족 도시로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지금 집가를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렌탈에서의 수익과 그리고 또 평택시의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의 동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평택이 좀 멀죠.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비교해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장활동 가능하신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천호동 다세대 주택과 평택시 팽성읍 주택에 대해서 만나보셨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재테크 매거진 오늘 아주 숨가쁘게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